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AI랑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요즘 주목받는 로킷 헬스케어 이야기인데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사진 한번 딱 찍으면 AI가 환자 상태를 싹 분석해서요. 필요한 피부나 연골 재생 패치를 바로 그 자리에서 프린팅해서 붙이면 치료가 끝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접근이죠. 네, 그렇죠. 기술 자체의 그 잠재력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AI 진단이랑 맞춤형 바이오 프린팅의 결합이니까요. 네, 특히 당뇨병성 족부교양,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뇨발이나 화상 치료에는 벌써 쓰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재발이 거의 없다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하지만 또 현실적인 재무 상황을 안 볼 수는 없겠죠. 2024년에 매출이 한 130억 원이었는데 2025년 목표가 230억. 그러니까 거의 2배 성장을 목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와, 2배요? 네, 근데 이제 1분기 실적을 딱 까보면 매출 37억 원에 영업 손실이 2억 원이었어요. 아, 손실이었군요. 네, 그리고 2분기 예상 매출 50억 원을 더한다고 쳐도 하반기에 분기당 막 70억, 80억 원씩 매출을 올려야 겨우 목표치 근처에 가는 건데 이게 아직은 그 손익분기점, BEP 수준이라는 겁니다. BEP요? 네, 아시다시피 그냥 딱 본전치기, 본격적인 흑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법이니까요. 그래도 성장세 자체는 되게 가파른 거 아닌가요? 작년보다 거의 2배 매출 목표를 잡았다는 거 자체가 좀 회사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목표는 목표니까요. 그리고 특히 세계 최초로 시도한다는 그 신장 재생. 이게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동물 실험 데이터도 있고 이집트에서 인체 임상 데이터도 확보했다고 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올해 7월, 8월쯤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환자 3분 대상으로 실제 신장 재생 수술을 한다면서요. 네, 세 분이죠. 결과는 한 4분기쯤 나오는데 와, 이게 만약 성공하면 이건 정말 재생의학의 판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연골 재생 쪽도 미국이랑 남미에서 승인받고 확장 중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사실 양날의 검입니다.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환자 3명의 임상 결과만으로 이 전체 신장 질환 시장에 대한 효과나 안전성을 다 입증했다고 보기는 아직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데이터만으로는 미국 같은 큰 시장의 규제 당국, FDA 같은 곳을 설득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서 별도의 어떤 대규모 글로벌 임상 계획이 필요할 거고요. 당장 미국 FDA 인공피부 승인도 원래 예상보다 늦어져서 이제 7월은 되어야 마무리될 예정이고 연골 재생의 미국 유럽 승인도 올해 안에 예정일 뿐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계획대로 딱딱 진행될지는 좀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하지만 그 시장 기회 자체는 정말 커 보이는데요. 피부 재생 관련해서 글로벌 시장만 32조 원 규모라고 하고요. 당뇨발이나 화상 말고도 한 1조 3천억 원 규모의 피부암, 그중에서도 비흑색종 시장까지 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시장 크기는 그렇죠. 기존의 사체 피부 이식보다 미용적으로나 기능적으로 훨씬 뛰어나다는 장점도 확실하고요. 미국에서는 그 큰 의료 구매 대행사, 비지어트라고 하죠. 거기랑 계약해서 15만 개 병원의 마케팅을 시작했고 보험 코드까지 이미 확보했다니까 판매 기반은 딱 마련된 셈 아닌가요? 올해 미국 매출 목표가 2,500개 키트 판매라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비지어트를 통해서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럽이랑 남미 진출도 잘 되고 있고 또 국내 대형 화장품 회사랑 인공피부 관련해서 협력도 준비 중이라고 하니 사업 확장은 꽤 착실히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잠재력은 있죠. 하지만 그 잠재력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그 간극을 좀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비지어트 계약만 해도 원래 예상보다 한 서너 달 늦어져서 지난 4월에야 체결됐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리고 계약을 했다고 바로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병원에서 처방하고 사용하기까지 또 보통 너댓 달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연이 올해 그 230억 매출 목표 달성에 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네. 그리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한국 시장에서는 이런 혁신 기술이 받아들여지는데 한 5년은 걸릴 거다. 이런 분석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로 7,400개 키트 판매 목표. 이것도 아직은 계획 단계라고 봐야죠. 자회사 로킷 아메리카 상장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좀 구체적인 성과가 뒷받침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고요.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도 전 되게 흥미롭던데요.
환자 부위를 스캔하면 그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착착 쌓여서 어떤 병원에서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데이터 수집은 하죠. 이걸로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직접 키트를 판매하는 모델도 구상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회사 로킷 제노믹스가 가진 15대 AI 특허를 기반으로 휴먼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란 것도 개발 중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환자 데이터를 가상으로 딱 모델링해서 맞춤 영양제나 치료법 효과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본다는 건데, 와, 이게 진짜 구현되면 미래 성장 가능성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데이터 수집과 활용은 언제나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 방대한 환자 데이터를 어떻게 정말 가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 거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개인정보 보호나 데이터 보안 이슈는 항상 따라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죠. 민감한 정보니까. 휴먼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 자체는 뭐 대단히 혁신적이죠. 하지만 그걸 기술적으로 실제로 구현하고 또 상용화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과 또 막대한 자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좀 이상적인 비전에 가깝다고 보는 게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결국 로킷 헬스케어는 AI랑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피부, 연골을 넘어서 이제 신장 재생이라는 어떻게 보면 진짜 공상과학 같은 일에 도전하는 회사네요. 정말 대단한데요? 네, 도전 자체는 그렇죠. 특히 올해 하반기에 나올 그 신장 재생 임상 결과랑 미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확장이 앞으로의 성패를 가늠할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잠재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임상 결과의 불확실성, 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재무적 안정성 확보라는 과제들을 동시에 안고 있는 거죠. 이 야심찬 계획들이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을지 좀 꾸준한 관심과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언젠가 정말 우리 몸의 일부를 뭐랄까 마치 자동차 부품 교체하듯이 간편하게 재생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우리 삶은 또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 오늘 저희 이야기 들으시면서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참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